네, 안녕하세요. 와니워니 아청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소비 심리, 친환경에 대한 이제 용기 기술력 우위가 또 기대가 되고 있고요. 럭셔리 제품 물량 증가에 따른 성장 기대감으로 주가의 상승 흐름 지속적으로 성장하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연호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스트리밍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뭐 여전히 좀 흐름들이 좋은 흐름으로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요 영상을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연호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일단 올해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소비주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번 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백신 관련된 그런 흐름들로 시장이 좀 주도가 됐는데, 이에 따라서 뭐 이제 백신을 만드는 백신 CMO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mRNA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요. 요게 움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항공이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이제 면세라든지 그다음 뭐 추가로 뭐 카지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관심이 많이 받았고, 특히나 요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군들이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항공과 여행들이 좀 진행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이어지는 것 중에서 하나가 화장품이죠. 바로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이런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백신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경기 회복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는 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요는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큰데,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의 실적을 보시더라도 코로나 뭐 물론 기조 효과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래도 큰 폭으로 좋아지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화장품이 잘 가게 되면 이제 용기 포장을 하는 이 후발 업체들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전공정이 투자가 늘어나면 후공정 업체가 수혜를 받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전 부분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후발 주자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해의 최대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내수 회복 흐름이 중국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 대한 관심도들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뭐 미국 쪽도 나쁘지가 않고, 유럽은 지금 다소 조금 수요나 이런 것들이 눌려 있기는 한데 유럽 쪽도 빠르게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커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국내 대형 고객사들 같은 경우 뭐 아모레라든지 뭐 LG생활건강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고객사들의 럭셔리 제품 물량 증가에 따른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럭셔리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용기 매출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렇게 늘어나게 됐을 때 기대감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성 향상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외형을 확대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공장에 대한 이런 자동화 설비라든지 또 제품 믹스를 개선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수익성을 조금 더 보다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커질 때 이런 수익형 향상에 대한 노력을 진행했던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이 이익 레버리지 효과의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이 커지는데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다만 유럽이나 기타 아시아 고객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종목을 요쪽은 보셔야 되겠지만,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내수 회복에 대한 소비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화장품 섹터에 대한 그런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후공정 쪽으로도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이쪽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법인이 2019년부터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로컬 업체들과의 거래가 확대가 되는 것도 좀 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조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이 전기차, 수소차가 될 수가 있겠고, 조선 같은 경우 뭐 LNG선 이런 게 되겠죠. 뭐 LPG선.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 뭐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철강주들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영향 받아가지고 좀 긍정적인 흐름들 나오고 있고요. 뭐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사실 친환경적인데, 뭐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 이제 매립했을 때 뭐 100년 이상 걸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뭐 그 이상 걸리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기술 개발에 대한 그런 우위를 좀 지속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연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확대에 따른 수혜를, 캐파가 커지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먹는 파이가 컸었던 사람들이 이 똑같은 퍼센테이지를 가져가더라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후에 좀 분기 보고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뭐 플라스틱 제조업 같은 부분도 당연히 나와가 있죠. 그래서 용기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화장품 쪽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화장품 섹터가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시장도 확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용기에 대한 그런 시장 규모도 점진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이런 흐름들, 똑같은 사이클로 거의 10% 정도는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가 커지면 용기 시장도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주요 매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펌프류, 튜브류, 건분류 이렇게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펌프류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 쪽이 좀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비중 자체가 뭐 내수도 내수에서는 뭐 시장 점유율 1위니까 수출도 만만찮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재무제표 쪽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2배 이상 좋아졌고요. 순이익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도 좀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연우의 차트입니다. 연우는 제가 이제 뭐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도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주가는 거의 뭐 2배 정도 근처까지 갔었으면 80% 정도는 갔었죠.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렇게 화장품 업계가 좋아지게 됐을 때 전반적인 우상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큽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이 종목이 한번 올라갔다 좀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고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다시 시도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라인 뚫고 주고 날아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올라간 상태에서 또 약간의 횡보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상태에서는 바로 접근하지 마시고 올라가기 전에 좀 잡아줘야 된다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라인을 좀 뚫어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고, 지금 이 박스권이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시는 관점은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 뭐 바로 여기 1차적으로 이제 입지를 해서 입질한 상태로 올라가면 그냥 그것만 가지고 가시는 거고요. 만약에 입지를 했는데 눌리면은 여기서 이제 요 밴드 사이에서 1차 매수하고 이제 여기에서 2차 매수하고 여기 3차 매수까지 잡아놓고, 그러니까 물량을 나눠놓고, 물론 여기까지는 기회가 거의 없겠죠. 거의 없겠지만 뭐 시장이 갑자기 엄청나게 폭락을 한다거나 뭐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밴드로 여러가지 부분을 잡아 놓되 일단 여기서 좀 매집을 1차적으로 비중을 담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차트의 상황이 좀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일단은 60선을 깨지 않고 여기서 한번 지지받고 다시 올라온 상황이고, 지금도 단기 평선들끼리 수렴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평선이 여기 전라인 뚫어주게 됐을 때 한 번씩 시세 나왔죠. 전라인 뚫어주기 시세 나왔고, 전라인 뚫어주기 때 한 번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시세로 나올지, 일단 한 번 정도는 더 슛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업황에다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올 건데, 이게 살짝 했다가 조금 눌렸다가 다시 갈지, 그건 좀 업황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거래량도 이렇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굉장히 좀 높다. 왜 이제 사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 회사의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일단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볼벤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좀 벌려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추격됐다가 벌림이 나올 때 좀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초입 부분인데 이게 뭐 물론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이게 벌려질지 아니면 오므릴지 그건 뭐 봐야 되겠지만 보조지표들은 어쨌든 뭐 참고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 일목균형표 상으로도 사실은 뭐 약간 뭐 기준선 같은 경우 살짝 내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뭐 전환선이 기준선을 좀 뚫어주는 그런 움직임이고 지금 구름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전라인 좀 뚫어주려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60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상승을 하겠죠. 상승을 하는 상황일 거고 120 같은 경우는 아직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옆으로 길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여기 뚫어져서 올라가게 되면 얘도 좀 올라가겠지만 120을 나누는 것과 60을 나누는 것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60이 같은 확률로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사실 더 빠르게 올라갈 텐데 120은 위에 있고 60은 아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파르게 되면서 주봉상 정배열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다 라고 보실 필요가 좀 있겠고요. 조금 거슬리는 부분은 이제 월봉상 볼벤 상단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왔을 때 이 5월선을 깨지고 빠지게 될 때는 한번 이제 뭐 요 중간 라인 정도까지는 하방 열어놓고 사실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봉상 5월선을 깨지는 거 27,000원 부분 유지하는지를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하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7,000원 라인이 깨지게 됐을 때는 아까 이제 매수 1차 밴드가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위에서 조금 잡으시고 밑에서 모아가는 걸로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중 일단 위에서 실려 놓으면 좀 피곤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나는 뭐 괜찮아 아니면 나는 뭐 밑에서 좀 더 모을 거야 이렇게 관점 잡으셔가지고 선택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깨지면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는 봐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24,000원 라인부터 25,000원 라인까지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지금 하방이 한 15% 정도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물론 이게 뭐 무조건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시장에 엄청난 변수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요 최근에 한번 나왔죠. 시장이 갑자기 뭐 연달아 계속 빠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을 때 한번 주가가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여기도 보시면은 28,000원부터 23,000원까지 나오면 대충 한 15% 정도 빠지는 거거든요. 한번 조정 나올 때 한 15%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15% 정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대응을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직 60분봉상으로는 조금 모양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단기 분봉부터 좀 정배열 모양이 지금 3분봉 같은 경우는 좀 모양이 이제 여기서 조금만 이평선 여기서 캔들이 좀만 상승하면은 바로 정배열 흐름으로 바뀔 거고요. 그래서 3분봉, 5분봉, 60분봉이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가격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그거는 타이밍상으로는 제일 좋을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한번 슛이 바로 나오게 됐을 땐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뭐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인지 아니면 다소 조금 뭐 물리더라도 나는 이렇게 밴드 잡아가지고 물량을 모아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연후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